자, 첫 번째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클레르몽. 자, 일단은 뭐 양팀 다 순위적으로는 크게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긴 하지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메시와 라모스가 파리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일 가능성이 좀 큰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리고 이제 파리가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풀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경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리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일단 뭐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그 리그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리 상대로는 최근 3경기 다 이제 전패를 했고, 그리고 그 3경기 전부 다 대패를 하면서 상성상 파리한테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성에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또 기동성 좋은 팀한테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리 상대로 도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음바페, 메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기동성이 좋으면서 빠른 공격 전개를 하기 때문에 클레르몽의 그런 수비적 특성상 이런 기동성이 좋은 팀들한테는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게다가 이제 파리의 어느 정도 강점인 역습이나 침투에 대한 대응도 많이 힘들 것으로 보여서 이번 경기는 뭐 파리 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면은 파리가 충분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파리 생제르맹 쪽 승, 그리고 요거는 마인승까지도 볼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오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 이렇게 보고 바로 이제 두 번째 경기 모나코 대 이제 툴루즈.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모나코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이제 주전 미드필더가 지금 1명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골로빈이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1명 정도 결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양팀의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좀 많이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앙자한테 이긴 경기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무기력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결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그 앙자한테 이제 원정에서 2대1로 이긴 경기도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좀 경기력이 많이 우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모나코의 그런 경기력은 많이 좀 침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물을 캐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많이 공격 사이클이 잠잠해진 상황이에요. 왜냐면 뭐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적게 되면은 최근 5경기 좀 1득점으로 어느 정도 득점 사이클이 지금 잠잠한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양팀의 공격 루트가 어느 정도 좀 상대방한테는 좀 많이 효과적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모나코의 공격 그런 상성은 어느 정도 중거리나 개인기 돌파가 좀 툴루즈한테 많이 좀 강한 면모로 보이고, 그리고 툴루즈 역시 뭐 측면 공격이나 침투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모나코가 침투에 대한 그런 실점이 많은 거를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모나코 입장에서도 수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팀의 좀 침체된 그런 경기력 및 공격력을 감안해도 이번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이런 양팀의 공격 상성을 빗대어 봤을 때는 좀 골이 좀 터지는 경기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이번 경기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요하죠. 일단 이번 경기를 이겨야 유로파 진출까지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저는 모나코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뭐 툴루즈도 공격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모나코 역시 경기력이 많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홈 경기 그리고 동기부여 면까지 좀 많이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모나코 쪽 사이드를 볼게요. 모나코 승을 보고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요 정도로만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나코 승에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코 대 툴루즈 경기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니스 대 이제 리옹 경기. 자, 일단은 지금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긴 기간 동안 좀 승이 없던 때랑은 많이 달리 최근에 좀 경기력이 계속해서 조금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공격이 폭발하면서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니스와 리옹 두 팀 다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요 경기에 대한 그런 양상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상황에 따라 템포 조절을 하며 경기를 진행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요 경기가 그렇게까지 좀 템포가 빠르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양팀 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만약에 어느 바 쪽으로 본다면은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간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동기부여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지금 순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8위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리고 리옹도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많이 희박하긴 하지만 6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지금 최근의 분위기 그리고 약간 공수 밸런스 그리고 현재 경기력만 봤을 때는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니스보다는 리옹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리옹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이거 리옹 쪽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3.5 기준 요건 언더 볼게요. 네. 아무래도 3.5 기준은 언더, 네, 요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즌 마지막 경기고 거의 다 뭐 순위가 확정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기준점이 많이 높죠. 보통 이제 2.5 받아야 되는 그런 경기들이 다 3.5를 받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쨌든 자, 일단 낭트 대 이제 앙제 경기. 자, 일단은 뭐 낭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승리를 해야 강등 탈출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강등이 지금 확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앙제 같은 경우에는 강등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번 경기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잠시만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계속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제 낭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낭트의 어느 정도 강등 경쟁팀인 오세르 같은 경우에 이제 랑스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좀 내기 어려워 보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세르가 지금 아무래도 랑스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낭트 입장에서는 일단 좀 만약에 승리만 하면은 좀 잔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낭트랑 그리고 낭트보다 순위가 높은 그 오세르의 어느 정도 그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낭트가 만약에 이기고 그리고 오세르가 뭐 비기거나 지면은 낭트가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오세르는 이제 상대가 랑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 이미 순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랑스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낭트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이 경기 잡아서 오세르가 좀 비기거나 지는 그런 결과를 내기를 좀 많이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앙제가 좀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낭트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도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래도 이게 약간 지금 낭트가 지금 많이 최근 경기력이 안 좋죠. 낭트의 지금 최근 경기력 그리고 및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도 이번 경기는 이제 낭트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이 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낭트가 각성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있는 그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대부분 이런 좀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낭트도 충분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낭트 쪽 승, 그리고 마인 승 3.5 기준. 이것도 오바 볼게요. 아무래도 그쵸. 그냥 뭐 오바 네 3.5 기준이라도 충분히 뭐 오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리앙 대 스트라스부르크.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이 정도로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이 두 팀 다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 없이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그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꺾인 상태고, 반면에 지금 스트라스부르크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으로 그 4경기 안에서 니스 상대로 이기거나 그리고 파리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거두는 등 굉장히 이제 약팀뿐만 아니라 강팀 상대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분위기만 봤을 때는 스트라스부르크가 굉장히 또 좋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공격 전개 및 그 공수 밸런스는 스트라스부르크가 로리앙보다는 더 좋아요. 하지만 지금 로리앙도 아무래도 시즌 마지막 홈경기다 보니까 패배만큼은 좀 당하지 않길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 마지막 홈팬들 앞에서 이제 좀 굴욕적으로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약간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메리트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배당으로 저는 스트라스부르크 쪽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여기에서 좀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고배당 자비로 스트라스부르크 햄무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루아 대 이제 릴.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릴은 지금 큰 결장자 X,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을 하면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좀 4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릴 입장에서는 지금 5, 6위인 그런 스타트렌가 그리고 모나코와 지금 승점이 1점 차죠. 그리고 4위를 유지해야 지금 릴 입장에서는 유로파 리그를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무승부 이상의 결과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모나코와 스타드랜도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 팀이 다 이제 이기고 그리고 릴이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유로파 리그는커녕 컨퍼런스 리그까지 진출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 면에서는 지금 릴이 많이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릴이 어느 정도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뭐 측면 공격이나 아무래도 침투를 통해 지금 트루와 좀 수비진들을 많이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뭐 당연히 이제 동기부여면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력이나 경기 양상 같은 걸 봤을 때는 릴이 많이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릴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 홈에 비해서.
지금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많이 경기력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10년 넘게 트루와 홈에서 승이 없었기 때문에 요런 약간 기록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릴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당연히 뭐 이제 승패를 따지면은 릴 쪽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대승보다는 한번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고배당인 햄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오늘 3.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제 릴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좀 더 언더가 더 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릴 승, 그리고 햄무,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국 축구 분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